안녕하세요. 그림영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설명 그림이고, 자, 이건 설명 그림을 간단하게 압축한 암기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이걸 암기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암기 도형을 암기하고 나면, 자, 이 설명 그림은 자연히 연상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그림들인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의미합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 자, 그리고 이건 위법성 조각사유죠. 자, 위법성 조각사유. 자, 그리고 이건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입니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 자, 그리고 이건 책임이고, 자, 이것은 추정입니다. 자, 이게 추 모양이죠. 그래서 추의 추자를 따서 추정을 나타내고, 자, 이것은 징입니다. 징. 그래서 징자를 따서 징표. 자, 그리고 이건 법관의 보충입니다. 자, 이게 곤충의 충자입니다. 그래서 보충. 자, 그리고 이건 존재 근거. 자, 존재 근거. 자, 이게 뿌리 근자를 써서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구성요건적 착오. 자, 이거는 금지 착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가 되죠. 자, 이것은 독자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기능입니다. 기능. 자, 기이빨의 기자에다가 자, 능구렁이. 그래서 기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독자적 기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보증인적 지위가 됩니다. 보증인적 지위. 자,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 주의 의무. 객관적 주의 의무. 자, 그리고 이건 금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모내기 할 때 모입니다. 모의 모자를 따서 모두를 나타냅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금지의 실질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 자, 금지의 실질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 자, 그리고 이건 적극적 위법성 요소입니다. 적극적 위법성 요소. 자, 이렇게 해서 등장 그림을 다 살펴봤는데, 자, 잠깐 스탑 버튼을 눌러 주시고, 자, 다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될 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인데, 자, 3단계 법률의 체계를 따르면, 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자,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죠. 자, 그리고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합한 것, 자, 이걸 불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때, 자, 이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자,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자,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자, 실현했는지의 여부, 자, 이것을 적극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살인행위가 있었는지, 자, 또는 강도행위가 있었는지, 자, 이렇게 적극적 판단을 해서, 자, 실제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자,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되면, 자, 일단 이건 나쁜 행위라고, 자, 이렇게 추정이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자, 일단 나쁜 놈 아닌가 하는 이런 추정을 하겠죠. 즉,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자, 이건 위법한 행위라고, 자,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을, 자, 위법성의 인식 근거, 자, 또는 위법성이 징표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자, 잠정적 판단이 됩니다. 자, 반면에 위법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자,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 이게 위법한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혹시 위법하지 않는 행위는 아닌가 하는, 자, 이런 소극적 판단을 합니다. 즉, 정당방위는 아닌지, 자,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자, 이렇게 위법성 조각서에 해당하는지를, 자,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 이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 이제 이 위법하다는 추정, 자, 이것은 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 자, 이렇게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자,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라고, 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자, 위법성은 추정되고, 자, 이 추정된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 깨어진다고 보는 것, 자, 이걸 불법 징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인식 근거설과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와는 반대로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자,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확정적으로 자, 이렇게 위법한 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또 있는데 자, 이것을 불법 유형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불법 유형설의 대표적인 게 자, 바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입니다.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대해서는 자, 구성요건의 유형을 볼 때 이미 봤었죠.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범죄 성립 요소를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과 책임 자,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로 구성하는 이론을 말하죠. 자, 그리고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구성요건을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나누는데 자, 이 적극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은 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이 구성요건 단계에서 위법성까지를 함께 판단하고 자,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이 자,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때 자, 이때 비로소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자, 위법한 행위여야만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언제나 위법한 행위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자, 위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구성요건 해당성은 자,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란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인지 자, 아니면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인지 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입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 불법 징표설과 자, 불법 유형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법 징표설에는 자, 다시 인식 근거설과 자,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이 있는데 자, 먼저 인식 근거설이란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 위법성의 인식 근거 자, 위법성의 징표로 보는 견해입니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일단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자, 이렇게 추정된다는 겁니다. 자, 엠리 마이어라는 학자는 자,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자, 연기와 불의 관계로 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자,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 자, 불이 났다라고 자,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자,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연기가 난다고 해서 항상 불이 나는 건 아니죠. 자, 연막탄 같은 것을 보면 자, 연막탄은 연기는 나지만 불이 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듯 이 추정은 종국적 판단이 아니라 자, 이렇게 잠정적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추정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자, 이렇게 깨어집니다. 자, 이것이 인식 근거설입니다. 자,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위법성을 징표하고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 이 추정은 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자,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인식하는 근거가 된다고 해서 자, 인식 근거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벨젤이 주장한 이론인데 자,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에서는 자, 구성요건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하나가 봉쇄적 구성요건이고 자, 또 하나는 개방적 구성요건입니다. 자, 먼저 봉쇄적 구성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봉쇄적 구성요건이란 자, 구성요건에 자, 금지의 실질이 모두 기술되어 있어서 자, 법관의 보충이 필요 없는 구성요건. 자, 이걸 봉쇄적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봉쇄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구성요건에 그 금지의 실질이 모두 기술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징표가 되고 자, 그리고 이건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 즉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자,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자, 이제 위법성은 인정이 됩니다. 자, 반면에 개방적 구성요건이라는 게 또 있는데 자, 이 개방적 구성요건이란 자, 구성요건에 자, 금지의 실질이 모두 기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자, 법관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구성요건. 자, 이걸 개방적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방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법관의 보충을 필요로 하니까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자, 위법성이 징표되지가 않고 자, 구성요건 밖에 존재하는 별도의 적극적 위법성 요소. 자, 이거에 의해서 자,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적극적 위법성 요소란 자,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보증인적 지위는 자, 구성요건에 기술되어 있지가 않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이거는 법관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방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징표되지 않고 자, 구성요건 밖에 존재하는 이런 적극적 위법성 요소에 의해서 자, 이렇게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에 대해서는 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자, 모든 구성요건은 봉쇄적인데 자, 이런 개방적 구성요건이 있다고 보는 것. 자,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우리가 구성요건의 일반 이론에서 이미 봤듯이 자, 보증인적 지위. 자, 이건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 요소이지. 자, 이건 법관에 의한 보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자, 모든 구성요건은 이렇게 봉쇄적이지 이런 개방적 구성요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법 징표서를 다 받고 자, 이번에는 불법 유형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 유형설에는 존재 근거설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있는데 자, 먼저 존재 근거설을 보겠습니다. 자, 존재 근거설은 자, 구성요건은 자, 정형화된 위법성으로서 자, 이 구성요건은 불법의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요건은 위법성을 징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이 존재 근거설입니다. 자, 따라서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불법하게 됩니다. 즉, 연기를 보면 자, 불이 났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냥 확정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위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위법하다고 자, 이렇게 확정해 버리고 자, 또 이렇게 확정된 위법성은 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또 깨어지게 됩니다. 자, 뭔가 좀 모순적이죠. 자, 한번 확정된 위법성이 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또 깨어집니다. 자, 너무 이상하죠. 자, 이 존재 근거설은 이렇게 모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수정된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게 바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입니다. 자, 이 존재 근거설은 자, 3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학설인데 자, 한번 인정되었던 위법성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 다시 깨어집니다. 자, 이건 너무 모순적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는 이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하나로 합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 단계에서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자, 이렇게 한 번에 판단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서는 자, 이 불법 구성요건을 적극적 구성요건이라고 부르고 자, 허용 구성요건, 즉 위법성 조각사유를 자, 소극적 구성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이렇게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과 책임, 자, 이렇게 2단계 범죄 체계를 따르는 학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 자, 이것을 구성요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언제나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구성요건은 자,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고의를 적극적 구성요건의 고의와 자, 소극적 구성요건의 고의를 합해서 자, 불법 고의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불법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 이 적극적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하고 자, 소극적 구성요건의 고의는 자,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자,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즉, 살인죄를 예를 들면 자, 이 적극적 구성요건에서는 사람을 살해한다라는 자, 이런 객관적 사실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고 자, 소극적 구성요건에서는
자, 정당방위와 같은 자,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부존재를 인식해야만 자, 불법 고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를 인식하고 행위했다면 자, 이건 이제 정당방위가 되겠죠. 자, 그럼 소극적 구성 요건은 깨어지게 되고, 자, 소극적 구성 요건이 깨어지면 구성 요건 해당성도 자, 이렇게 부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소극적 구성 요건에서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존재가 아니라 자, 부존재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자, 이때는 불법 고의는 인정되지 않고 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은 자, 착오와 관련해서 자, 사실의 착오, 자, 법률의 착오, 자,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자, 이 모든 착오를 자, 구성 요건적 착오로 봅니다.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자, 이때는 고의가 조각되고 자, 과실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과실범의 성부만이 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인데 자, 그런데 이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에 대해서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독자적 기능. 자, 이걸 무시하여 처음부터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자, 이 둘의 가치 차이를 무시했다는 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기를 죽이는 행위와 자, 정당방위로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자, 이 모기를 죽이는 행위는 자, 처음부터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는 행위이고 자, 또 정당방위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자, 이건 구성 요건은 해당하지만 자, 위법성이 없는 경우죠. 자, 둘 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자, 가치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이 모든 걸 그냥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는 행위. 자, 이렇게 봐서 동일하게 자,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모기를 죽이는 행위와 자, 정당방위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자, 이걸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죠. 자, 따라서 이런 점에서 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소극적 구성 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자, 이 위전착을 자, 구성 요건적 착오로 본다고 했죠. 자, 그래서 고의가 조각되고 자, 과실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과실범의 성부만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해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자, 이때는 자,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위전착에서 이미 본 내용이죠. 자, 공범은 자, 정범의 실행행위의 종속에서 성립하고 자, 통설인 제한적 종속 형실에 따르게 되면 자, 정범의 행위는 최소한 자, 고의범이고 자,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합니다. 자, 그런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이 위전착도 자, 구성요건 착오로 보고 자, 고의를 조각하니까 자, 이에 종속한 공범은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교사자에게 자, 피교사자에 대한 의사지배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 이때는 간접정범의 성립도 부정되어서 자, 이 배후가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자, 이런 처벌상의 흠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점에서 자, 또 비판이 제기되죠. 자, 이건 우리가 위전착을 볼 때 자세히 다룬 내용이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 위전착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복습을 하고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인식 근거로 볼 것인지 자, 아니면 존재 근거로 볼 것인지 자, 이에 대해서 불법 징표설과 불법 유형설로 나뉘는데 자, 먼저 인식 근거설을 보면 자, 인식 근거설이란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자, 위법성의 인식 근거, 위법성의 징표로 보는 견해로 자, 엠리 마이어는 자, 이를 영규와 불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자, 위법성은 추정되나 자, 이 추정은 종국적 판단이 아니라 잠정적 판단에 지나지 않고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그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자, 이게 인식 근거설이고 자, 그리고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이란 자, 구성요건을 봉쇄적 구성요건과 개방적 구성요건으로 나누어서 자, 법관의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봉쇄적 구성요건의 경우
자, 이때는 위법성이 구성요건 자체로부터 충분히 징표되지만, 자, 법관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개방적 구성요건의 경우, 자, 이때는 위법성이 자, 구성요건 자체로부터 징표되지가 않고, 자, 구성요건 밖에 존재하는 적극적 위법성 요소, 자, 예를 들면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 자, 이런 적극적 위법성 요소에 의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자, 그러나 자, 이러한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에 대해서는 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모든 구성요건은 봉쇄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자, 그리고 불법 유형설인데, 자, 불법 유형설에는 존재 근거설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있는데, 자, 존재 근거설이란 자, 구성요건은 정형화된 위법성으로서 자, 불법의 표현 방식에 불과하므로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견해이다. 자,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불법하다고 보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한 번 확정된 위법성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다시 깨어진다고 한다는 점에서 자,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자,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위법성까지 구성요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함으로써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언제나 위법하는 행위가 되고, 자, 따라서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 자, 그리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자,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자, 이 모든 착오를 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데, 자, 위전착의 경우 자, 착오를 일으킨 자를 이용한 배후 가담자에게 공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자, 그리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자, 위법성까지 구성요건 단계에서 함께 판단함으로써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독자적 기능을 무시하여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 자, 이 둘 사이의 가치 차이를 무시했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마쳤고, 자,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는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에 따라 그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 한 칸이 자, 여기에 한 칸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구성요건 해당성, 자, 위법성 추정, 자, 책임,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합해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자, 앱리바이어는 이 둘의 관계를 연기와 자, 이렇게 불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은 추정되고, 자, 이 추정은 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서 깨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게 인식 근거설이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 금지의 실질이 모두 기술되어 있는 봉쇄적 구성요건. 자, 이 봉쇄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자, 법관의 보충이 필요 없으므로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자, 위법성을 징표하고 자,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러나 구성요건에 금지의 실질이 모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개방적 구성요건. 자, 이건 법관의 보충을 필요로 하므로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고 자, 구성요건 밖에 별도의 적극적 위법성 요소에 의해서 위법성이 확정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 위법성 요소로는 자, 부진정 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 자, 이게 개방적 구성요건 이론이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개방적 구성요건의 비판이죠. 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자, 모든 구성요건은 봉쇄적이어서 자, 개방적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은 자, 정형화된 위법성으로서 자,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 자,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한 자, 원칙적으로 불법한 행위가 된다. 자, 이게 존재 근거설이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적극적 구성 요건과 소극적 구성 요건. 자, 그래서, 자, 구성 요건과,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 구성 요건의 고의와, 자, 소극적 구성 요건의 고의를 합해서 불법 고의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런 불법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자,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지만,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인식해야만 불법 고의가 인정이 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사법위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래서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자, 이 모든 착오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서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본다. 자, 그래서 고의가 조각되고, 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되는데, 자, 위전착도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므로, 자,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배후 가담자에게, 자, 공범성립이 부정된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의 독자적 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 옆칸에 다시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구성요건 해당성, 자, 위법성 추정, 책임. 자, 그리고, 자,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합해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자, 엠리 바이어는 이 둘의 관계를 연기와 불의 관계로 비유하였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은 추정되지만, 자, 이 추정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 깨어진다. 자, 이게 인식 근거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금지의 실질이 모두 기술되어 있는 봉쇄적 구성요건. 자, 이 경우에는 법관의 보충이 필요 없으므로,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고, 자, 위법성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에 의해서 확정 지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구성요건의 금지의 실질이 모두 기술되어지지 않은 개방적 구성요건. 자, 이건 법관의 보충을 필요로 하므로, 자,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하고, 자, 구성요건 밖에 적극적 위법성 요소에 의해서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 자, 이런 적극적 위법성 요소로는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 자, 그러나, 자,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모든 구성요건은 봉쇄적이어서 이런 개방적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은 정형화된 위법성으로서 위법성의 존재 근거가 된다. 자,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법한 행위가 된다. 자, 이게 존재 근거설이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 자, 그래서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자, 적극적 구성요건의 고의와, 자, 소극적 구성요건의 고의를 합해서 불법 고의라고 하는데, 자, 이 불법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지만, 자, 위법성 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인식해야만 불법 고의가 인정된다. 자, 그리고 사법위. 자, 모든 이런 착오를 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본다. 자, 따라서 고의가 조각되고, 자, 과실범으로 처벌되는데, 자, 위전척도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므로, 자, 착오로 행위한 자를 이용한 배후 가담자에게 공범 성립이 부정된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또 위법성 조각사유의 독자적 기능을 무시하였다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까지 다 마쳤는데, 자, 여러분들은, 자, 제가 댓글에 복습 자료를 링크해 놓을 테니까 그 복습 자료를 받아서, 자,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